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손상TV 뉴스 까먹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부터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강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아침부터 또다시 법원 집행 인력들이 들이닥쳐서 강제 철거를 시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에 이어서 또 들이닥친 겁니다. 오늘 들이닥친 집행인력 수가 혹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려 800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사랑제일교회는 박은순이가 끌고 가도 500명, 법원에서 집행인력을 보내도 800명. 어이구. 결국 이것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부닥치게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종교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하여튼 좌파들은 즐깁니다. 즐겨. 지금 기레기 언론들은 지난달 부동산 권리자인 장이 19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거는 가짜뉴스입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최소한 새로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 비용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으로 563억 원의 보상금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이라는 터무니없을 정도의 비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도 82억으로 지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 넓은 땅, 그 큰 건물을 82억에 홀딱 닦아먹으려는 이 심보가 놀부심보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합 측이 협의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강훈 목사님 감옥에 가 있을 때 이미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차례나 강제 철거를 하러 집행 인력들이 닥친 것입니다. 거인은 800명 가지고 우한폐렴이나 잘 관리하지 왜 그러셔? 이러니까 제가 종교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인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야,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이게?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명도소송을 낸 것도 문제지만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러 2차례나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행정입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와 북부지법이 쌍팔년도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행위와 비슷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시설을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철거 인력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다치게까지 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나중에 사랑제일교회만 이렇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무데 재개발한다고 저거 멋대로 가격 산정해서 나가 빨개 세상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과 박은순이 보기에 가장 꼴보기 싫은 정강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탄압에 문재인보다 박은순이 더 앞장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내려와도 그나마 자신을 지켜줄 대깨문들이라도 있지만 박은순은 서울시장 끝나면 지금 고소고발 엄청나게 당해 있는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강제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강제 집행 과정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고 합니다. 제보를 전체 한번 종합을 해봤더니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부지의 최고 35층 주상복합주택가, 최고 20층 아파트, 걸린 생활시설공원, 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고 서울시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관할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강남구까지 나서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임대 4층 가구 개발 계획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라면서 서울시의 행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룡마을 주민들도 평당 5,600만원을 보상하는 서울시의 토지 수용 방식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아무리 구룡마을이지만 서울에서 5,600만원 보상하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짓거리들이 모두 사랑제일교회에서 하는 짓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강제 집행. 해당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보상금액까지 모두 박원순이 사랑제일교회 하는 짓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걸 박원순이 추후에 어떻게 감당을 하고 그러는지 또다시 궁금해집니다. 그때 가서 꼬리 자르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파 변호사분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경찰이 보호해서 고소 고발을 해도 불러서 조사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지면 서울시장 그때는 내려와야 할 텐데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시 내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서도 서울시에 대한 불만이 커질 대로 커져서 퐁 하고 터지기 10분 전이랍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수년째 사업이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엄마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엄마아파트의 경우 35층 수정안이 수년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10년째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서울시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도계의 소유연의 심의 등 관련 절차 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즉 지금 안전점검 D등급을 받은 아파트에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아무런 재산권도 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대치동 엄마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주변 집값이 뛴다면서 사업을 맡고 있는 서울시가 잠실에는 스포츠 마이애스 민간 투자 사업자의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에 발표한 것입니다. 스포츠 마이스 민간 투자 사업. 또 여기 뭔가 냄새가 살살 나는데. 자,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 코엑스 3배에 이르는 잠실 사업을 서울시가 승인한 겁니다. 이로써 서울 잠실동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총 사업비 2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삼성동 코엑스 3배 규모의 전시 컨벤션 시설을 조성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대치동은 서울이고 잠실은 서울이 아닙니까? 아니 어느 아파트는 주변 집값이 뛰어서 재건축을 못한다고 하면서 어느 곳은 코엑스 3배에 이르는 전시 컨벤션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게 이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뭐 재건축은 집값이 뛰고 전시관은 집값이 안 뛴다고 생각하는 게 박원순의 머리 같습니다. 이것만큼 모순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양반아.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가 잠실 사업을 발표하자마자 주변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30분 단위로 5천만원씩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개판의 행정이요. 탁상 위에 앉았어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바라는 시민들에게는 집값 상승을 핑계대면서 재산권까지 침범하고 있으면서 재건축을 요구하지 않는 곳에는 코엑스 300에 이르는 전시관을 만들어서 알아서 집값을 올려주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게 공무원들 많이 사나 잠시는. 이게 지금 서울시가 도시 행정을 하는 꼬라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바로 저희 사무실 조 앞에 종로구 성년동 땅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항공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대한항공을 공중분해 시켜버리려고 그렇게 물고 뜯다가 지금까지도 그 꽃피를 놓지 않고 끝끝내로 괴롭힙니다. 여기에 우한폐렴까지 겹치면서 그야 말대로 대한항공은 생사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리에서 내놓은 자구책이 바로 성년동 땅을 내놔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서울시의 해방으로 무산이 된 것입니다. 바로 서울시가 문화공원을 지정,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서울시가 강행을 했어요.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15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가 갑자기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면서 모두 포기해버린 겁니다. 결국 대한항공은 당초 자신들이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못 미치는 헐값에 성년동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개발 허가권을 무기로 대한항공에 행정권 남용을 한 것입니다. 결국 대한항공은 서울시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을 해서 권익위원회 민원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대한항공만 아니라 대한항공 노조도 서울시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고 주변 시민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앞으로 권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박원순이 사유재산권을 침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명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사랑제일교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서울시가 행정권으로 국민의 사적 재산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적 재산권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박원순은 우한폐렴을 핑계 삼아서 집회,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까지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면 적어도 수십 차례 협상과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되는 부분에서 서울시가 결과를 유도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뺏어버리겠다. 지금 박원순이 서울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과연 이걸 박원순이 서울시장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어떻게 감당할지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때도 과연 내가 한 짓은 모두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 후에 박원순이 지금과 같이 당당할 모습일지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나라만 빨갛게 변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까지도 빨갛게 변해갑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국민 여러분? 아휴, 참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로 된 게 없으니 방송을 하면서도 속이 답답합니다. 이런 시장 밑에서 3선을 해먹될 것까지 서울 시민이 밀어줬고, 이런 정권 밑에서 3년을 시달려 보니까 이 나라 살기 싫네요, 진짜.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끝끝내로 싸워서 이겨서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품으로 다시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